YTN 라디오 이재은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슈 인터뷰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수학능력 시험이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러진 세 번째 수능이 있었습니다. 자, 시험 치는 수험생들 오늘 날씨가 포근해서 좀 긴장을 떨치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아니면 계속 떨었을까요? 자, 수능. 자, 오늘 시험 어떻게 치러졌고 또 시험 성적 어떻게 나올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 수능 시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올해는 문과, 이과 구분 없이 치러진 두 번째 수능입니다. 과목별 출제 경향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올해가 이제 통합수능 2년 차인데요. 올해 이제 전반적인 출제 경향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전년도 수능이 통합수능으로 바뀌면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국어, 수학이 이제 선택 과목이 도입돼서 공통 과목 플러스 선택 과목 형태로 시험이 치러지고요. 네. 또한 EBS 연계 비율이 작년에 축소됐습니다. 70에서 50% 축소됐고요. 연계 방식도 직접 연계에서 간접 연계로 바뀌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는데요. 다만 네. 평가원에서 올해 EBS 연계 비율이 50% 수준을 유지하되 학생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연계를 좀 높이겠다고 했는데 실제 시험에서도 이런 부분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예. EBS를 좀 열심히 공부한 학생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서 차이가 좀 날 것 같습니다. 뭐 작년과 비슷하다고는 했지만은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건가요? 예. 네. 지난해 수능이 역대급으로 불릴 만큼 어려웠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올해는 뭐 작년과 비슷하다면은 그만큼 또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과목별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네. 우선 이제 국어는 전년에 비해서 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게 뭐 물수능 수준으로 쉬웠던 건 아니고요. 네. 전년이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쉬웠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수학은 전년도 수준하고 비슷한 정도로 역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시험이. 예. 그래서 국어에 비해서 이제 수학이 좀 더 어려웠기 때문에 수학의 변별력하고 영향력이 조금 국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영어는 이게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올해 모의고사를 보면 영어 난이도가 뭐 그 널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은 아주 어려운데 9월이 아주 쉬웠거든요. 예. 그래서 수능 난이도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그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면이 있었는데 네. 실제 수능 시험을 보니까 영어가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래서 학생들이 9월이 쉬워서 약간 방심한 학생들은 특히 그 체감 난이도가 높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영어는 작년도 영어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뭐 그 수준이거나 아니면 그보다도 좀 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어는 쉬웠지만 예. 수학과 영어는 여전히 굉장히 불수능 수준으로 어려운 시험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국어는 좀 쉬웠을지 모르지만은 영어와 수학 어려웠다. 그러면 수험생들이 느끼기에는 되게 힘든 수능 시험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전년도보다는 뭐 국어 쉬웠기 때문에 1교시가 네. 조금 나았을 수 있지만 예. 지금 이제 요 최근 몇 년 동안 수능이 계속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거기에 좀 익숙해져 있긴 할 테지만 네. 뭐 특히 이제 영어가 오늘 그 9월이 쉬웠다가 지금 실제 수능이 어려웠기 때문에 영어에서 좀 당황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영어가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수능 최저 충족하는데 영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이게 이제 1등급, 2등급 학생들도 많이 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수능 영어 때문에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이런 점에서 학생들이 약간 당혹스러운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뭐 시험이 끝나서 홀가분하게 뭐 집으로 돌아갔겠습니다만은 이제 각자 채점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내일 이제 학교에 등교를 해서 네. 가채점을 하게 되는데 네.
자, 이 가채점 한 것, 그러니까 수험생이 직접 자기 시험 성적을 이렇게 추산해 보는 것하고 네. 평가원이 산출한 성적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학생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게 수능 시험이 굉장히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네. 대다수 학생들이 시간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에 뭐 자기 그 답안을 이렇게 정확하게 뭐 이렇게 체크를 하거나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 학생들이 이제 가채점을 하겠지만 예. 가채점 성적이 실제 수능 성적하고 차이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많이 차이가 때문에 난다고요? 네. 이 가채점 성적을 토대로 뭐 지나치게 낙관하거나 또 지나치게 실망하거나 뭐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입시는 시작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수능 시험 이제 성적은 나온 거고 가채점을 한 후에 이제 점수를 보고 나서 어떻게 입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명할까요? 우선은 지금 이제 당장 내일부터 논술고사 실시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뭐 면접고사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학별로 쭉 한 2, 3주간 계속 이제 논술 면접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논술을 보는 학생도 있고 면접을 보는 학생도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수능은 뭐 힘들고 이렇게 했지만 이게 이제 논술이나 면접고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험을 잘 받건 못 받건 그것보다는 이 남아있는 논술 면접고사에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아까 이제 가채점으로 이제 뭐 채점을 해보고 내가 등급을 추정해서 뭐 수능 최저 충족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관심사인데요. 서로 내가 지금 현재 가채점 성적으로 한 뭐 1, 2점, 2, 3점 모자라서 등급이 충족이 안 된다고 해도 예. 실제 성적이 나오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등급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까지 추정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이제 매달리지 말고 예. 좀 적극적으로 논술 면접고사에 이제 응시하는 것이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그래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네. 그 학생들이 직접 가채점 한 거하고 실제 성적표하고 받았을 때 가채점 했을 때보다 대체적으로 좀 많이 나옵니까? 아니면 좀 적게 점수가 나옵니까? 그거는 뭐 천차만별이에요. 학생들에 따라 달라요? 예. 그러니까 저희도 학부모님하고 또 학생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학부모님들이 뭐 가채점 했을 때 굉장히 막 실망을 했는데 성적이 나와보니까 생각보다 잘 나와서 굉장히 뭐 그렇게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인 경우도 뭐 사실 굉장히 많고 학생의 성향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학생들 뭐 이건지 저건지 굉장히 헷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뭐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기가 뭐 어떤 정답을 골랐는지 사실 뭐 잘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학생들이. 예,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의 대입 일정도 좀 짚어볼까요? 그리고 또 대입 일정에 걸맞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바로 내일부터 이제 논술 면접고사가 쭉 대학들로 한 2, 3주에 걸쳐서 이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12월 9일에 수능 성적이 발표가 됩니다.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 성적이 정확하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제 이때부터는 그 정시 준비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정시 지원의 준비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성적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성적이 발표된 12월 9일 이후로 준비를 하면 되고요. 이 정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대학교에서 발표한 합격 점수라든지 입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12월 15일까지 그 이제 수능 성적이 나오게 되면 되게 이제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그 수시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해서 수시 합격자 발표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15일까지 수시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합격자 발표가 돼도 이제 그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미등록 인원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 합격자들을 계속 발표합니다. 그래서 추가
발표까지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잘 확인을 못해서 합격을 하고도 등록을 놓치는 이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합격자 발표까지 이제 꼼꼼하게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 최종적으로 불합격을 했다고 하면 이제 정시를 지원해야 되는데 올해는 12월 29일부터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로나19 속에서 치러진 세 번째 수능 입시 전략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명찬 종로학원 학력평가연구소장이었습니다.